단백질 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제일 작은 것이 21g이었고요. 제일 많은 것은 50g 정도가 됐어요. 양이 굉장히 다양한 편이었고요. 열량도 107에서 249칼로리로 굉장히 폭이 좀 넓은 편이었어요. 과연 단백질 양은 어떨까요? 정말 단백질이 많을까요? 알아봤더니 가장 적은 것은 한 개 먹었을 때 단백질이 2.5g밖에 안 되는 거에서부터 12g까지 굉장히 그 폭이 넓었어요. 사실 요즘에 젊은 분들은 퀘스트라든가 커클랜드라든가 해외 제품들을 직접 구매해서 드시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를 드시면 21g의 단백질이 공급이 되는데 꽤 차이가 많은 편이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바를 한번 봤습니다. 자, 에너지바 5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양은 30에서 40g 정도로 비교적 일정했고요. 열량도 150에서 200칼로리 정도로 비교적 일정한 편이었어요. 자, 단백질은요. 가장 적은 것이 2에서 가장 많은 것이 6g까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바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다라고 해서 꼭 에너지 바보다 단백질이 높은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맥주호모 제품을 고를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품 형태는 주로 정제 형태가 많았고요. 일일 섭취량도 정제 사이즈나 영양 성분에 따라서 3, 4정에서 많게는 39정까지 다양했어요. 가격도 월 10,000원 초반대에서 60,000원까지 다양했고요. 제품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기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종근당 셀렌 효모 포르테의 경우 주로 비타민 B군과 셀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거나 피로를 잘 느끼는 경우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누리의 뮤셀티 오리진은 셀렌, 아연, 크롬을 주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셀레늄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요.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하고요. 또 크롬은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육류, 생선, 곡류, 계란, 콩, 견과류 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소 식사를 골고루 하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면역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무원 로아스 생생효모 비타는 4가지 비교해본 제품 중에서 가장 가격도 높았지만 또 영양소도 가장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비타민 B군과 아연, 셀렌, 몰디브덴, 크롬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는데요. 에너지 대사와 면역, 그리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에요. 정제가 좀 작아서 씹어먹기 좋아하는 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 아이 키울 때 이 상품, 정확히는 그때는 하이맥이라는 이름이었지만 꼭 먹었던 상품이에요. 예전에 드셨던 원기소 느낌 비슷한 맛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트릴라이트의 이스트비는 물로 삼키는 형태가 아니라 씹어서 먹도록 나온 제품이에요. 크기도 약간 큰 편입니다. 가격도 4가지 제품 중 중간대 정도의 가격대고요. 현재 제가 먹고 있는 상품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냥 알약 삼키듯 먹는 것보다는 일반 식품 먹듯이 씹어 먹는다는 부분이 좋아서 꾸준히 섭취 중이에요. 이 상품은 주로 비타민 B군이 함유되어 있어요. 다른 맥주효모 제품과 다른 점이라면 비타민 B12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거든요. 평소 육류, 우유, 생선, 달걀 등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적은 분이라면 비타민 B12 공급이 부족될 수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가 들어간 의외의 식품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고추장인데요. 우리가 집에서 찹쌀고추장을 만들 때 찹쌀을 넣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현미라든가 쌀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밀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추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가루가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품에 따라서 밀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품의 표시사항을 잘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쌀이라던가 밀이 들어가지 않은 키토 고추장도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햄과 소세지인데요. 모든 햄, 소세지 제품에 밀가루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직감이라든가 결착력, 증량을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제품 성분 중에 보면 소맥 전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소맥 전분은 밀의 전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글루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밀의 단백질, 그리고 밀가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전분과 글루텐이 함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라서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게맛살인데요. 게맛살을 보면 가장 많은 성분이 연육이고요. 그 다음에 소맥 전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가끔가다 소맥 전분 대신에 감자 전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밀가루를 원치 않으시면 성분을 잘 보셔서 소맥 전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대부분의 게맛살 제품은 소맥 전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묵인데요. 어묵에 밀가루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성분을 보시면 밀가루도 들어있고 또 소맥 전분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부산 어묵이 유명한 이유도 어육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만든 것보다 맛이 월등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잖아요. 밀가루를 피하시고 싶다면 어묵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밀가루가 들어가 있는 의외의 식품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메밀국수예요. 메밀가루로만 면을 뽑아내려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밀가루를 섞어서 어떤 결착력을 만들어서 면을 뽑아내게 되거든요. 100% 메밀국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메밀 특유의 향이 강하고 또 찰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100% 메밀국수라고 해서 꼭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밀가루와 섞은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100% 메밀국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